민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건강 이상으로 온 김에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마음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듯 했어요. 어린 남매가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똑같이 생겼네. 민수는 무심코 중얼렸어요. 아이들의 눈매가 묘하게 낯익었기 때문이죠. 나레이션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민수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시선을 떼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아이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이었어요. 9년 전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 그대로였지만 더 단단해 보였어요. 다온아, 하준아. 엄마 왔어. 민수는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쌍둥이라는 듯 똑같이 생긴 남매가 지연 품에 쏙 안겼습니다. 나레이션은 민수의 굳은 어깨와 떨리는 손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그는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으로 밀려오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불안하게 흔들었어요. 지연이 아이들과 걸어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민수는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설마. 목소리는 떨렸고 머릿속은 엉켜버린 실처럼 복잡했어요. 나레이션은 민수의 걸음이 자연스레 지연의 뒤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어요. 지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바람을 등지며 걸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천진하게 웃었고 그 모습은 아버지를 잃은 적 없는 아이들처럼 평온했어요. 민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나를 닮았어, 분명히. 스스로에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의심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이 택시에 오르는 순간 민수는 손을 들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다가가지 못했어요. 나레이션은 민수의 낮아진 어깨를 따라가며 씁쓸한 기류를 남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결국 지연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는 오래전 지연과 함께 다녔던 동네를 찾아갔어요. 나레이션은 폐업한 가게,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달라진 거리 풍경을 민수의 시선으로 보여줬습니다. 지연의 옛 직장 동료를 어렵게 찾았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 씨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임신한 것 같았는데.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큰 돌덩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는 모든 가능성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끼며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나레이션은 그의 뒷모습을 잡으며 설명했어요. 민수는 지연이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웠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그는 진실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게 되었어요. 며칠 뒤 민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나타날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정말로 쌍둥이가 엄마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들 가까이 걸어갔어요. 아이들은 밝은 눈으로 그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순간 이 짧은 인사만으로도 민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나레이션은 그의 두 눈에 고여오는 물기를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지연이 나타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던 찰나 그녀는 민수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 쪽으로 세우며 거리를 만들었어요. 민수는 말을 걸려 했지만 입술만 말랐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거부되었어요. 며칠 뒤 지연은 결국 민수와 짧게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나레이션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흐르는 공기를 묘사했어요. 지연은 방어적인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맞아요. 아이들, 당신 아이예요. 민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이혼 당시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민수의 차가운 태도와 시댁의 무시 때문에 떠난 것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나레이션은 그의 굳은 주먹과 떨리는 어깨를 크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수는 단 한 번도 그 당시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한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어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듯 작게 떨렸어요. 나레이션은 민수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가를 문지르는 모습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그는 쌍둥이가 태어난 순간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떠올리며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지연이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어떤 시간들을 견뎠을지 상상하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빛 아래에서 깊은 후회를 삼켰어요. 그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결심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레이션은 민수의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는 장면을 담담히 따라갔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아이들 인생에 끼어드는 일은 없을 거야.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지연은 문자를 읽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수는 법적인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각서를 작성했어요. 나레이션은 그가 또박또박 글자를 적는 순간마다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각서를 전달하며 민수는 짧게 인사만 남겼어요. 지연은 잠시 민수를 바라봤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간극만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민수는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지연 곁을 걸었고 그들의 모습은 안정되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가볍게 숙이며 눈시울을 닦았어요. 저렇게만 자라면 돼, 내가 없어도. 나레이션은 그의 주름진 눈가와 약해진 어깨를 천천히 따라가며 말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삶의 그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의 존재를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이들과 밝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멀어지는 세 사람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 발걸음엔 깊은 참회와 늦은 인과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